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협의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소송 이혼 등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이혼할 때에는 부부간의 네 가지 사항, 즉 첫 번째 이혼할지 여부,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재산 분할, 네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적 교섭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죠.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하면 되고,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 절차에 의해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차가 크지 않아서 조정위원회 개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이혼, 그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소송이혼 절차에 대해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위 네 가지 사항 중에 이혼할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문의하고 문제 삼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면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협의 이혼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하면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 기간 3년, 2년 이내의 기간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가 일단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혼할 때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식은 제가 해당 글에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유념해 둘 것은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죠. 예컨대 이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이혼 이후에 팔 수도 있고, 이혼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혼 이후에 살 수도 있고, 이처럼 재산이 변동이 있겠죠.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 시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했던 재산은 그 이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반대로 이혼 당시에는 없었던 재산이 그 이후에 생겼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 전부터 별거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이혼 전에 이미 파탄이 났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혼 시점이 아니라 별거 시점 혹은 파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별거 시점이 없었다? 그럼 그 이후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예외적으로는 파탄 시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언제나 한결같이 협의하는 시점 또는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변동이 있다면 그 시가 또는 가격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한다? 그럼 실제로 협의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분할한다? 그러면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 즉 변론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컨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이혼 시에는 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20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